그러니까 웨딩 촬영했던 스튜디오는 어디서 했었는지, 그리고 식전 영상은 개별로 내가 제작을 했는지, 안녕하세요, 수구입니다. 공지한 대로 오늘은 본식 2주 전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왜 결혼 준비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결혼식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보면 본식을 기준으로 디데이를 정해놓고 100일 전에는 뭐 웨딩홀 결정을 하고, 뭐 80일 전에는 웨딩 촬영을 하고, 50일 전에는 청첩장을 돌리고, 뭐 이런 식의 본식 기준으로 디데이 날짜를 정해두고 하는 체크리스트를 결혼 준비 초반에 받을 수가 있는데요. 결혼식 체크리스트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다가 달아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보고 오시면 되고요. 오늘 말씀드릴 본식 체크리스트라는 거는 결혼식 전 체크리스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웨딩홀에서 이메일을 한 통 보내줍니다. 근데 이게 모든 웨딩홀에서 다 이메일로 보내주는 거는 아니고요. 전화통화를 해서 확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플래너를 끼고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플래너분들이 알아서 좀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플래너 없이 혼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웨딩홀 측에 계신 담당 직원분께서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뭐 본식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막 거창하고 이런 거는 아닌데, 안에 내용이 뭐가 있냐면 뭐 신랑 신부 혼주님들 성함이라든지, 그리고 줄에 있는 예식을 할 건지 없는 예식을 할 건지, 뭐 그렇다면 축가를 몇 개를 할 건지, 사회자는 누구를 쓸 건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최종 점검하는 체크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다시 회신을 해야 되거든요. 결혼식 진행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줄에 없는 예식을 했었고, 큰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으면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누구라도 다 한 번씩 체크를 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이메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018년 12월 2일 뭐 1시 20분 줄에 없는 예식으로 해서 이렇게 본식 체크리스트가 옵니다. 자, 보면 첫 번째는 성함을 확인을 해요. 그래서 신랑 신부 성함하고 혼주분들 성함 확인을 하고 관계까지 확인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장남이면 장남, 차녀면 차녀, 이런 식으로 쓰는 관계까지 체크를 하고, 두 번째로는 식사 보증 인원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사 보증 인원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미달이 되더라도 지불을 해야 될 보증 인원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명을 보증 인원으로 체크를 해놨는데 당일날 80명만 밥을 먹고 가더라도 나는 100명의 값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 소인권, 애기들 식권 수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애기들 식권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해당이 되는지도 이것도 웨딩홀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식권 수령일을 적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12월 2일 날 식을 올렸잖아요. 근데 저는 3일 전에 가서 식권을 수령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식권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주에 목요일까지는 내방을 해서 수령을 하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세 번째, 그러니까 웨딩 촬영했던 스튜디오는 어디서 했었는지, 그리고 식전 영상은 개별로 내가 제작을 했는지, 그리고 액자는 몇 개를 들고 올 건지, 이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요. 네 번째로 스냅 결정을 하게 되는데, 본식 스냅은 웨딩홀 측에서 연계된 데를 해도 좋지만 저는 그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5만 원짜리 데이터용으로 개인 작가를 불러서 본식 스냅을 신청을 했었고, 그래서 개인으로 부르게 되면 스냅 업체명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패백 음식을 선택을 하는데, 자, 여기 보면 1호 서비스 진행이라고 돼 있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웨딩홀 계약을 하러 갔을 때 패백을 서비스로 받기로 했어요. 어차피 홀 패키지 계약을 했던 거기 때문에 패백이 서비스로 들어와서 보면은 막 2호는 또 금액이 추가되고 3호는 금액이 추가되고 이렇게 있지만 전 그냥 가장 기본인 패백 1호로 선택을 해서 무상으로 패백 진행을 했고, 대신 패백 수모 비용 5만 원만 지불을 했어요.
자, 6번째 보시면 혼주 및 추가 메이크업 그리고 헤어 신청. 요거 같은 경우에는 써있는 것처럼 어머님 진행 시 아버님 서비스. 이것도 제가 가서 웨딩홀 계약을 할 때 좀 싸바싸바 해가지고 서비스로 받은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7번째는 사회자 결정인데 여기 보면은 리베라 신청 시 뭐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거는 웨딩홀에서 진행을 하는 그 따로 사회자가 있나 봐요. 근데 저는 제 지인분께서 이벤트 업을 하시는 지인이 계셔서 그분께서 진행을 해줬기 때문에 그분의 성함하고 전화번호를 써놨습니다. 8번째는 이벤트 및 축가자. 요것도 지인 혹은 해당 웨딩홀 요거 중에 이제 결정을 하라고 써있는데 요 웨딩홀에서 했을 경우에는 일반 축가 한 명당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가자와 축가곡 지정은 불가하다고 돼 있는데 이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축가를 신랑 측 하나, 신부 측에서도 하나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벤트 1 해서 이 이벤트를 좀 대표적으로 끌어갈, 그러니까 친구겠죠? 친구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하나 쓰고 그리고 명수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명수를 써야 되는 이유는 대거적으로 올라와서 진행을 하게 되거나 하면은 마이크 개수 같은 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명수를 써놓으라고 하는 거고, 특이사항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크가 몇 개 필요합니다. 혹은 뭐 단상 아래에서 2명이 댄스 후에 단상 위로 올라와서 신랑과 함께 댄스 뭐 이런 식의 이걸 좀 디테일하게 써서 달라고는 했는데 저는 썼어요. 저는 썼는데 오빠는 식 당일 개별 연락으로 해서 그 웨딩홀 담당자분과 따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냥 재량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9번째는 세레모니. 제가 진행한 웨딩홀에서는 요 3가지 플라워 샤워, 웨딩 축포, 케이크 커팅 중에 2가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케이크 커팅하고 플라워 샤워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요것도 서비스로 받았습니다. 이 전전전 영상인가 보면은 웨딩홀 투어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말했듯이 플래너분 없이 혼자 갔을지라도 말만 조금 잘해서 조율을 하게 되면은 이런 서비스적인 부분이라든지 가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미리 알고 가시는 게 좋고, 10번째는 식순. 요거는 이제 파일을 첨부해서 드리면 되는데 웨딩홀 측에서도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게 있어요. 보면 기본 틀은 첨부된 식순대로 이용 부탁드리며 자체 준비 시 필히 메일을 회신을 해달라. 이렇게 이메일 작성을 다 해서 보내게 되면은 담당자 분께서 확인을 하고 식권 수령, 그러니까 본식 3일 전에 제가 식권 받으러 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앉아가지고 담당자분이랑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11번째가 사랑의 서약. 요거는 뭐 자체 내용을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웨딩홀에서 준 파일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자체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용 준비라고 써놨고, 12번째가 성혼 선언문. 요거는 뭐냐면 성혼 선언문은 샘플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신랑 땡땡땡군과 신부 땡땡땡군은 뭐를 해서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건데 그거를 누가 진행할지를 쓰라는 거예요. 저는 사회자가 진행을 했어요.